안녕하세요. 경의선 공유지 시민행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상철입니다. 오늘은 한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한강 중에서도 특히 한강 자연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으나 들어오세요. 아니 괜찮아요. 네, 한강 자연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 건데, 한강 자연화 하면 무슨 말이지? 할 테지만, 사실 이제 2010년도 지방선거를 떠올리시는 분들은 당시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던 것이 이제 한강과 관련된 거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왜 그게 이슈가 됐냐면, 우리 위대하신 각하께서 여기서의 각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얘기합니다. 한반도 대운하 계획을 이런 걸 내놓으면서 실제 이제 전국의 모든 강이랑 강은 일맥으로 쫙 뚫어서 거기에 이제 운하를 만들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호응을 했던 것이 이제 바로 그 당시 이제 인천시장이 소위 지금 있는 이제 터널을 쭉 파서 을 파서 만든다는 거였고,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오세훈 시장이 그것과 연결해 갖고 한강 주운 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합니다. 그러니까 즉 한강에 실제로 유람선이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물론 이제 발표는 물류 중심으로 이제 화물 뭐 이런 거였는데 사실 이제 관광이었죠. 그래서 대형 유람선이 들어올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제 이때부터 한강을 그렇게까지 활용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쟁점이 붙었고, 그것을 일종의 반대 운동으로서 한강운합 반대 공동행동이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단체에서는 한강을 오히려 재자연화하자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꺼내게 되는데요. 그 재자연화의 가장 큰 핵심은 한강 내부에 있는 상류와 하류에 있는 그 수중보, 그러니까 물 속에 있는 보이기 때문에 수중보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것을 없애자라고 하는 겁니다. 한강의 수중보는요, 이제 몇 가지 요인 때문에 만들어지게 되는데, 일단 상류에 있었던 그 잠실 수중보의 경우에는 그 잠실 수중보 위쪽에 있는 수원을 바탕으로 해서 서울에 있는 그 사람들의 상수원은, 그러니까 상수도를 만들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파이프를 꽂아서 물을 계속 빼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물의 수위가 낮아지면 안 되니까 물을 어느 정도 저장할 수 있는 이렇게 볼을 만들어서 물의 수위를 맞추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물을 뽑아서 상수원으로 사용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구에도 보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신곡수중보라고 하는 건데, 그 신곡수중보는 하구에 있습니다. 하구에 있으면 상류에 보 하나, 하구에 보 하나가 있으면 어떤 효과가 생기죠? 예, 일정 수의 한강물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만들어진 가장 큰 이유는요, 88 올림픽 때문이었습니다. 88 올림픽에 맞춰서 한강에 유람선을 띄워야 했고, 그 유람선을 띄우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물이 채워져 있어야 했던 거죠. 그게 이제 지금의 한강의 모습입니다. 한강이 굉장히 잔잔하다. 사실 그렇진 않아요. 한강은 바로 이제 서해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서해가 이제 만조가 되면 바닷물이 올라와서 지금도 여의도의 수면이 1m 혹은 2m 상간으로 이렇게 그 등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만큼 이렇게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강인 거죠. 그래서 그 한강 운합 반대 공동 행동 차원에서 이제 한강 재자연화라고 하는 것을 제안하게 됐고, 이제 당시 지방선거에서 당시 이제 진보 신당이 서울시장 후보였던 노회찬 후보의 경우에는 완전히 재자연화라고 하는 것을 공약에 내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박원순 시장이 등장을 하면서 사실 2011년 말에 이제 들어와서 실제 한강 재자연화와 관련된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은 이제까지 그 한강 재자연화와 관련된 어떠한 정책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강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적폐물들 있죠. 이를테면 가장 유명한 세빛둥둥섬 이런 거 이제 없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살려낸 것이 박원순 시장입니다. 어떻게 살려냈냐? 원래 그 사업자가 거의 파산 지경이었어요. 왜냐하면 장사가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장사를 잘 되게 해주기 위해서 서울시가 썼던 방법이, 거기에 출자했던 SH공사의 출자 부분과 그 다음에 이 세빛둥둥섬 사업자가
내야 되는, 서울시에 내야 되는 돈을 소위 서울시가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 돈을 퉁쳐줍니다. 이걸 누가 했냐? 예, 박원순 시장이 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 정도의 열의를 가지고 한강의 자연화를 추구했으면 좋겠는데 안 된 거죠. 그래서 작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한강 자연화와 관련된 그 시민들의 모임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각 후보자들한테 한강 자연화, 특히 신곡수중보의 철거와 관련된 입장을 묻게 됩니다.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는 되게 곤혹스러웠겠죠. 왜냐하면 본인은 재선을 하는 동안까지도 신곡수중보 철거와 관련된 어떠한 정책도 내놓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쉬쉬하고 이번엔 꼭 하겠다 하고 뭐 이랬었나 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 당시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던 설사 이제 새누리당 후보자까지도, 당시 김문수 후보였는데 김문수 후보까지도 한강 자연화, 특히 신곡수중보 철거에 대해서는 검토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전향적인 입장이 나왔던 겁니다. 그러면서 실제 이제 당시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였던 이제 김종민 후보가 박원순 시장에게 직접 이 신곡수중보 철거와 관련된 것들을 물어보게 되고,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박원순 시장이 당선하면 신곡수중보 철거를 위한 그 위원회를 만들어서 바로 추진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게 되죠. 실제로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고 이틀 만에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라고 하는 기구가 만들어집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신곡수중보를 철거하면 수위가 낮아져서 거기에 떠 있는 많은 수산물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다 바닥에 닿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민간 사업자에게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엉뚱한 논리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서울시 관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수중보 철거를 주장했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 문제가 있으면 가급적 그 민간 사업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한 후에 신곡수중보를 철거해 봅시다 라고 하는 입장을 만들게 되죠. 이렇게 전향적인 태도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최근에 알려진 내용은 정말 놀라운 지경입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한강사업본부가 이제 이낙연 총리가 한강을 방문했을 때 어떤 식의 멘트를 하게 되냐면, 현재보다 한강 수위가 5m 이하로 내려가도 한강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라고 하는 발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신곡수중보 철거는 누가 추진하는 거냐? 푸른도시국이라고 하는 서울시의 다른 사업부서에서 추진합니다. 여기서는 신곡수중보를 철거하게 되면 2m 정도가 하수가 내려가게 돼서 모든 피해를 다 본다, 몇백억의 손해를 본다라고 했는데, 정작 한강을 관리하는 한강사업본부에서는 5m 이상 내려가도 문제없습니다라고 하는 보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박원순 시장이 임기 동안, 즉 8년 가까이 본인이 약속했던 한강의 자연화와 관련돼서는 단 하나의 성과도 없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한강에 수많은 건설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난번에 이제 살펴봤던 그 용산 노들섬 그 백년다리 있잖아요. 노량진하고 노들섬하고 연결하는 그 300억짜리 다리, 요건 말고 노들섬에서 용산으로 연결하는 다리의 계획도 이번 예산안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거 만드는데 400억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량진에서 노들섬까지 300억, 노들섬에서 용산까지 400억, 즉 노량진에서 용산까지 걸어서 가는데 얼마죠? 700억 정도의 예산이 드는 인도교를 만들겠다고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그 돈이면 한강 자연화하고 남았습니다.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지난주 목요일이었던 10월 31일 목요일에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한강 재자연화를 바라는 그 시민사회의 일종의 반성적인 평가도 있었는데요. 거기 반성적인 평가의 가장 큰 핵심은, 한강을 자연화하는 것은 박원순 시장과 같은 특정한 선출직 공직자의 시에 의해서 혹은 의지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바로 시민사회의 끊임없는 요구와
그리고 그 운동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강 자연화라고 하는 거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이게 뭐 박원순 시장의 의지 문제나 뭐 내지는 관료들의 어떤 전행 문제나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앞서는 것은 한강을 더 이상 인간을 위한 서울의 한 도시의 발전을 위한 수단이나 도구로서 여기지 않는 그 태도가 지금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 토론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강을 자연화한다는 것은 인간이 더 쉽게 편하게 이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민들이 혹은 인간들이 한강에 더 어렵게 다가가는 길일 수도 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우리가 자연화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가장 중요한 운동의 과제 아니겠느냐라고 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사회의 어떤 시민적 합의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이신지요? 예, 지금까지 공동역에 위치한 경의선 공유지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